안녕하십니까. 박민준입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30년 경력 가정부의 손에 들린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린 회장님의 아들. 그 아이가 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의 성공한 CEO가 되어 저택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가정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30년 묵은 죄책감과 이 진실을 발설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과연 회장님과 아들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올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순자가 걸레를 꽉 쥐고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30년째 이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걸레질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살 민준이가 박정우 회장의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진만 봐도 가슴이 아파. 순자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 회장의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던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축하객들과 기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민준아, 사람 많으니까 손 꼭 잡고 있어. 알았지? 네. 근데 순자, 아줌마, 저기 마술사 아저씨가 있어요. 풍선도 불어요. 그래. 멀리 가면 안 된다. 거기서만 봐. 응? 나 저기 가서 더 잘 볼래. 민준이가 무대 위 마술 공연을 보며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작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순자가 민준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민준아, 위험해. 이리 와. 순자가 민준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자들과 축하객들이 박 회장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인사하려고 밀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너무 밀지 마세요. 회장님,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 좀 조심하세요. 잠깐만, 민준아. 순자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센 인파에 떠밀려 민준이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순자는 미친 듯이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민준아, 어딨어? 민준아, 혹시 5살짜리 남자애 못 봤어요? 네, 파란 옷 입은 아이요.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 좀 비켜봐요. 순자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전체를 뒤졌지만 민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 손을 왜 놓쳤을까? 민준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한 줄기 한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자신도 그날부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정우 회장이 30년간 아들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CCTV를 분석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일일이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매년 민준이의 생일날에는 박 회장이 혼자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박 회장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했지요? 박정우 회장이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정장 다려드릴게요. 순자가 부엌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만날 분이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CEO라더군요. 박 회장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분인데 정말 대단한 사업가라고 하더군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35이라니 우리 민준이와 비슷하겠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쓸쓸해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랬습니다. 순자가 다리미를 든 손을 떨었습니다. 35이면 순자가 계산해 봤습니다. 30년 전 5살이었던 민준이가 지금 35이 맞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박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순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녁 무렵 박 회장과 함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차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다. 박민준입니다.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톤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민준이의 목소리가 그대로 커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순자의 눈이 민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순자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민준의 눈빛, 미간 사이의 작은 흉터가 똑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코 모양, 입술 모양, 심지어 눈썹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민준이 순자에게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까지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다시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순자의 당황한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순자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찻잔을 다시 준비하는 순자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찻주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정해, 김순자. 진정하라고. 순자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순자가 차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찻잔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이 회의를 하는 동안 순자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왼손으로 머리를 긁는 모습이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생각할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도 그대로였습니다. 긴장할 때 오른쪽 다리를 살짝 떠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과를 거두셨군요. 이 나이에 이런 사업을 일구다니. 박 회장이 민준의 사업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같아요.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저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민준의 말에 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박 회장이 무의식 중에 벽에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준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봤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잃어버렸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위로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민준 씨와 비슷한 나이겠어요. 이름도 같고.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혹시 몇 살 때 잃어버리셨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살이었어요. 회사 행사장에서. 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이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박 회장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혼자 남은 거실에서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 민준이와 방금 떠난 성인 민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구나. 순자가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행사장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찾았지만 진실을 말하기가 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박정우 회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저 잠을 좀 설쳤을 뿐이에요. 순자가 미역국을 떠서 박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그릇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즘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신가요? 박 회장이 순자의 표정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온 박민준 씨 말인데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분이더군요. 그 나이에 그런 사업을 일구다니. 박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눈빛에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참 차분하고. 순자가 계속 민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의도 바르고 똑똑하고. 혹시 그분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순자의 질문에 박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더군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온 모양이에요. 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성공하시고.
나이도 35이고 이름도 민준이고 참 묘한 우연이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한둘이겠어요.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순자의 말에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 씨, 그런 헛된 희망은 갖지 마세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제보에 속았는지 모르니까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이름,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박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괜한 말씀 드렸네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출근한 후 순자는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참 만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박민준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여러 기사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순자가 하나씩 클릭해서 읽어나갔습니다. 고아원 출신 CEO, 성공 신화를 쓰다 박민준 대표, 어려운 환경 딛고 일어선 자수성가, 30년 전 고아로 시작해 기업인으로 우뚝. 순자가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30년 전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입양되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5살에 고아원에 들어갔다. 30년 전 순자가 계산해 봤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30년 전 서울 5살 맞다고. 순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도 나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순자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순자가 화면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다시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순자는 이번에는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딸기 우유도 마트에서 특별히 사왔습니다. 호떡도 직접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어린 시절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순자 아줌마 계란말이 더 주세요. 딸기 우유도 더 마시고 싶어요. 어린 민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도착하자 순자가 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상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민준이 상을 보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냥 손님이 오시니까 특별히 준비해봤어요. 순자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네요. 민준이 예의상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박 회장과 민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준이 계란말이를 먼저 집어먹었습니다.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계속 먹었습니다. 딸기 우유도 단숨에 마셨습니다. 이상하게 어릴 때 먹어본 맛 같네요. 민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계란말이를 다시 봤습니다. 순자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기억하고 있어. 순자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회의가 1시간쯤 진행됐습니다. 순자는 계속 부엌에서 기웃거렸습니다. 민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왼손으로 머리를 긁는 모습도 봤습니다. 생각할 때 입술을 깨무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린 시절과 똑같은 습관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순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저기, 박 대표님. 네, 말씀하세요.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개인적으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되면. 민준이 시계를 보며 거절했습니다.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아, 네. 그럼 다음에. 순자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순자의 이상한 행동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민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순자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박 회장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박 대표님께 뭔가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박 회장이 순자를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성공한 분이라 신기해서요. 순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고. 박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장님. 순자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질문받기 싫어했습니다. 다음 방문 때 민준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순자가 계속 자신을 관찰하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순자가 또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왜 그런 걸 자꾸 물으시는 거죠? 민준이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순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묻기 어려웠습니다. 회의 후 민준이 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부분이 저에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데 좀 불편해서요.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질문 말이죠?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지 개인적인 대화를 자꾸 원하시고요. 개인적인 시간도 요구하시고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회장도 순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가정부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30년간 믿고 의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일단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민준이 떨어뜨린 볼펜을 줍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손목에 있는 작은 별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민준이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위치도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순자가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의구심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틀림없어. 틀림없다고. 순자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박 회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을 깨뜨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서재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용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순자가 온갖 걱정을 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내 잘못을 어떻게 말하지?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서재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찾고 싶었던 마음과 말하기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잠깐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어린 민준이가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박정우 회장이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며 계속 박 회장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어보니 최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회장님 계신가요? 네, 서재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순자가 최 변호사를 안내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최 변호사님 오셨어요. 순자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들어오게 하세요. 박 회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재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밖에서 기다리며 궁금해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잠깐 들어와 보세요. 박 회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에 긴장이 됐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박 회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해외 투자 관련 법적 검토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최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민준 대표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요. 30년 전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분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순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DNA 정보까지 대조해 본 결과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회장님의 아드님이 맞습니다. 순자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진짜라는 말입니까? 박 회장이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어린 시절 의료 기록도 모두 일치해요. 최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던 민준이가 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네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이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최 변호사가 순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분이 민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박 회장이 놀라며 순자를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너무 닮았거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리고 순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30년 전 그날, 민준이를 잃어버린 건 제 잘못이었어요. 순자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회장과 최 변호사가 순자를 빤히 봤습니다. 순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순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죄책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요. 박 회장이 순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순자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변호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준 씨에게 알려야겠지요. 박 회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긴급히 만나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시나요? 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일주일 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꼭 시간 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박 회장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 회장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30년간 찾던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하다니.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박 회장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동안 놓친 시간에 대한 후회가 교차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순자가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최 변호사와 순자를 대동하고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택 서재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민준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니까? 민준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아니, 이제는 다르게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30년 전 실종된 박 회장님의 아드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최 변호사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지만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난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박 회장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순자가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너를 잃어버렸어. 내 잘못이야. 민준이 순자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겠지. 민준이 중얼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 회장이 민준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순자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박 회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주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과 순자는 민준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박 회장이 후회했습니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말해야 했어요. 순자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막막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 다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박정우 회장이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며 계속 박 회장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어보니 최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회장님 계신가요? 네, 서재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순자가 최 변호사를 안내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최 변호사님 오셨어요. 순자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들어오게 하세요. 박 회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재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밖에서 기다리며 궁금해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잠깐 들어와 보세요. 박 회장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에 긴장이 됐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박 회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해외 투자 관련 법적 검토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최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민준 대표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요. 30년 전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분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순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DNA 정보까지 대조해 본 결과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회장님의 아드님이 맞습니다. 순자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진짜라는 말입니까? 박 회장이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어린 시절 의료 기록도 모두 일치해요. 최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던 민준이가 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네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이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최 변호사가 순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분이 민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박 회장이 놀라며 순자를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너무 닮았거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리고 순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30년 전 그날 민준이를 잃어버린 건 제 잘못이었어요. 순자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회장과 최 변호사가 순자를 빤히 봤습니다. 순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순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죄책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요. 박 회장이 순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순자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변호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준 씨에게 알려야겠지요. 박 회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긴급히 만나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시나요? 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일주일 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꼭 시간 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박 회장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 회장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30년간 찾던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하다니. 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박 회장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동안 놓친 시간에 대한 후회가 교차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순자가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최 변호사와 순자를 대동하고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택 서재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준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니까? 민준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아니, 이제는 다르게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30년 전 실종된 박 회장님의 아드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최 변호사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지만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난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박 회장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순자가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너를 잃어버렸어. 내 잘못이야. 민준이 순자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겠지. 민준이 중얼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 회장이 민준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순자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박 회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주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과 순자는 민준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박 회장이 후회했습니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말해야 했어요. 순자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막막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 다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주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운전만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차는 성심고아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곳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내 진짜 집이었나? 민준이 고아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년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지만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민준이구나. 한 할머니가 민준을 보고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30년째 이곳에서 원장을 하고 있는 김 원장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민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얼마나 컸니?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구나. 김 원장이 민준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자. 김 원장이 민준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여전히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니? 김 원장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 민준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 고아원에 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너는 계속 울면서 순자 아줌마를 찾았어. 김 원장이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순자 아줌마?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순자 아줌마랑 아빠를 계속 찾았지. 박정우 아빠라고 하면서 말이야. 김 원장의 말에 민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너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어. 김 원장이 당시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지. 김 원장이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매년 너 생일 때마다 한 분이 오셨어. 누가요? 박정우라는 분이야. 너희 아버지였나 보구나. 민준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오셨어. 김 원장이 수첩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수첩에는 박정우 회장이 고아원에 후원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너를 찾으려고 애썼는지 모른다.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김 원장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미 입양 절차가 끝난 상태여서 찾을 수 없었지. 입양이요? 민준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야, 정확히는 입양이 아니라 위탁 양육이었어. 김 원장이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복잡하게 꼬인 거야. 민주는 그동안 자신이 완전한 고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정말, 그래, 너에게는 널 찾는 가족이 있었던 거야. 김 원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혈연 때문이 아니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김 원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그리워한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지. 김 원장의 말이 민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오면서 민준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순자의 정성스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30년간 너를 그리워했어.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기도했단다.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랐어. 편지에는 순자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다 하셨단다. 민준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그리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민준은 비서실장 이정호를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네. 이정호가 민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이정호가 조언했습니다. 30년 동안 널 찾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봐. 이정호의 말이 민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어린 시절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작은 옷들, 어린 시절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촛불도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곰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바느질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인형을 만지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밤마다 들려주던 동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던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순자 아줌마. 민준이 인형을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준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박 회장과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박민준입니다. 민준아. 박 회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박 회장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사과드릴게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례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박 회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민준을 봤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순자, 어머니. 민준이 순자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들은 호칭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직 어색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
박 회장이 이해한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민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민준의 말에 두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박 회장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간 기다린 이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민주는 박 회장의 저택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순자가 차려준 저녁 식탁이 앉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박 회장과도 주말마다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하며 부자간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민준아,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순자가 민준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뭐든 좋아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계란말이 해줄게. 순자가 기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이 신문을 보다가 민준을 봤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나 갈까? 박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니도 함께 가시죠. 민준이 순자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야 너희들만 좋으면 언제든지. 순자가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민준의 3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과 순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 미역국간은 어때요? 박 회장이 순자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딱 좋아요. 민준이가 좋아할 거예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에 딸기로 장식했습니다. 어린 시절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케이크였습니다. 민준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이 생일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풍선과 리본이 곳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박 회장과 순자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진짜 생일 축하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식탁에는 순자가 끓인 미역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생일마다 먹던 그 미역국이었습니다. 이 맛, 기억나요. 민준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지. 순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준이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박 회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있기를요. 민준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박 회장을 정식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하는 호칭이어서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민준아. 박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기다렸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고마워요. 30년 동안 저를 그리워해 주셔서. 민준이 순자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순자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아픔이 모두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회장이 민준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회사 지분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함께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박 회장의 제안에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우시지만 제가 이룬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대신 아버지와는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고 싶습니다. 민준의 의견에 박 회장이 흐뭇해했습니다. 아들의 독립적인 성격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순자는 30년간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민준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순자가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잃어버린 시간이 아쉽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박 회장도 과거에 대한 후회를 접었습니다. 여름휴가 때 세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준이 어린 시절 가보지 못했던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순자가 민준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었습니다. 박 회장도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민준아, 어때? 바다가 예쁘지? 순자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가족과 함께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민준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에서 바비큐를 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고기를 구웠습니다. 순자는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여행이구나. 민준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가족여행하자. 박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내년에는 어디로 갈까요? 순자가 벌써부터 기대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민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민준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실종되었다가 최근에 가족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심정이신가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간 저를 찾아주신 아버지와 돌봐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박 회장은 민준과 순자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네. 박 회장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돈보다 귀한 게 가족이죠. 순자도 동감했습니다. 민준은 순자를 위해 새 집을 마련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집이 좋아. 민준이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거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순자의 말에 민준이 감동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여기서 함께 살아요. 민준의 제안에 박 회장도 찬성했습니다. 어느 평온한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벽에 걸린 30년 전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준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슬픈 사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사진이 됐네. 박 회장도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순자가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도 여기에 걸자.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민준이 직접 사진을 걸어줬습니다. 30년 전 사진 옆에 새로운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다. 순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민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3개월 후 민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피로감 때문이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정우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할 뿐이야. 민준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몇 번 멍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정우가 다시 권했습니다. 아니야,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민준이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민준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회장도 아들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좀 쉬엄쉬엄 해라.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휴가 낼게요. 민준이 두 사람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준이 회의실에서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대표님, 이정우가 깜짝 놀라며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다고. 민준이 말하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여 민준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정우가 급히 박 회장과 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박 회장이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이정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과 순자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불안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준아. 순자가 달려가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준이 미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픈 거야? 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정밀 검사 중입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여러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심각한 건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과 순자, 이정우가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과 따로 상담하겠습니다. 의사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됩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백혈병이요? 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의사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즉시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순자가 의사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또 잃는 건가요? 순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박 회장이 순자를 위로하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처음에 자신의 병을 숨기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걱정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병실에 온 박 회장과 순자를 보며 민준이 미안해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를 돌봐줘야지. 순자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 회장은 즉시 전국의 최고 의료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모든 곳을 알아봤어. 박 회장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들이 치료해 줄 거야.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나 답은 비슷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민준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민준이 순자를 걱정했습니다. 안 돼. 내 곁에 있을 거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내가 널 잃어버렸지만 이번에는 절대 포기 안 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학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좀 치워주세요. 민준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괜찮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순자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 회장도 매일 병원에 와서 아들을 돌봤습니다. 회사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사는 어떻게요? 이정우가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민준이가 우선이야.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더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기증 가능한 분이 있는지 검사해 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 회장이 즉시 나섰습니다. 제 골수를 쓰세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박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로는 기증이 어렵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박 회장이 절망했습니다. 순자도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도 검사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 역시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나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민준이를 살려주세요. 순자가 병원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박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장을 써두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두 사람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말하지 마. 순자가 울면서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박 회장도 민준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골수 기증자를 찾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겠지. 순자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야. 박 회장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가족을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국골수은행에서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가 병실에서 민준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회장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정우입니다. 회장님,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소식에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찾았다고요?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HLA 6개 항목이 모두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순자가 박 회장의 표정 변화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민준도 침대에서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박 회장이 궁금해했습니다. 25살 김태호라는 청년입니다. 회장님, 아드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자발적으로 등록하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군요. 박 회장이 감격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 회장이 민준과 순자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민준아, 기증자가 나타났어. 정말이에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완벽하게 맞는 기증자래. 박 회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증자와 최종 검사를 진행한 후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김태호라는 청년이 병원에 왔습니다. 민준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편히 계세요. 태호가 민준을 말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민준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기사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을 찾으신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태호의 말에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순자가 태호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도 태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박 회장의 말에 태호가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수술날이 정해졌습니다. 8시간에 걸친 큰 수술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민준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꼭 돌아와. 박 회장과 순자가 민준을 격려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8시간이 마치 8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잘 될 거야. 분명히 잘 될 거야. 순자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박 회장도 초조하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정우와 회사 직원들도 병원에 와서 기다렸습니다. 모두 민준의 수술 성공을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주 동안은 무균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 위험과 거부 반응을 주의해야 하거든요. 의사가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순자와 박 회장은 유리창 너머로만 민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힘내. 순자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외쳤습니다. 민준도 약한 손짓으로 인사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매일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회복되면 함께 먹자며 격려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계란말이 만들어뒀어. 빨리 나와서 같이 먹자. 순자가 매일 유리창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박 회장도 매일 병원을 지켰습니다. 회사 일은 이정호에게 맡기고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민준의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입니다. 의사의 말에 박 회장과 순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직접 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준아. 순자가 달려가서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민준도 순자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박 회장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완전히 나았어요. 민준이 안심시켰습니다. 태호도 민준의 회복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기뻐요. 태호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태호 씨 덕분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민준이 태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형제처럼 지내요. 그럼요. 이제 정말 가족이죠. 태호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순자가 집에서 회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의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도 민준의 방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공기 정화 시설까지 설치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민준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섰습니다. 박 회장과 순자가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회사 직원들과 태호가 나와 축하했습니다. 대표님 완쾌를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순자가 준비한 미역국을 마셨습니다. 이제야 정말 집에 온 것 같아요. 민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나 내 집이었어. 순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만 생각하자. 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 순자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이 이겨낸 거예요. 민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박 회장도 희망에 차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련을 함께 이겨낸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1년 후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민준이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대표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준이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도 챙기겠습니다. 민준의 경영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을 겪으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정우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이에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 설립이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이라고 이름 짓는 게 어떨까요? 민준이 태호와 상의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저도 적극 도와드릴게요. 태호가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단 설립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재단은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골수 기증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민준이 기자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자 가족들의 심리적 지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민준의 발표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 회장도 아들의 새로운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돈만 추구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의젓해졌구나.
박 회장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 것 같아요. 순자도 흐뭇해했습니다. 박 회장은 민준의 완전한 회복을 확인하고 반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은퇴하시는 거예요? 회사 임원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야. 박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민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박 회장은 그동안 놓쳤던 부자간의 시간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순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권유로 희망나눔재단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재단을 찾는 아이들이 순자를 반갑게 불렀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 오늘도 왔구나. 순자가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순자는 아픈 아이들의 가족들도 위로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힘내세요. 분명 좋아질 거예요. 순자가 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랬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나았어요. 순자의 위로에 그 어머니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거실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던데. 민준이 기대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래, 신선한 해산물도 많이 먹고 오자. 박 회장이 즐거워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30년 전 가족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사진, 민준의 퇴원 기념사진, 재단 설립 기념사진까지 다양했습니다. 사진이 정말 많이 늘었네. 순자가 벽을 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찍을 거예요.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 좋은 사람 있어?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하게 될 테니까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두 분을 모두 제 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두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이니까요. 고마워, 민준아.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주니 순자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박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30년이 결국 더 깊은 사랑으로 돌아왔구나. 순자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박 회장이 순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요. 민준이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이 정말 많다.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같아. 흩어져 있어도 결국 함께 빛나는. 순자가 시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잖아요. 민준이 두 사람의 팔짱을 끼며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요. 박 회장이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야. 순자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꿈 꿔라, 아들아. 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30년 전 그 어린아이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그리움이 아닌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 자랐구나.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순자가 사진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순자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쓰다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졌습니다. 30년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30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순자의 한순간 실수로 시작된 아픔이 결국 더 깊은 사랑과 감사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고아로 자라면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박 회장은 30년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품고 살았던 죄책감을 용서받으며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30년을 기다린 그리움,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함께 이겨낸 시련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이별에는 다시 만날 희망이 있고 모든 아픔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